허균, 민본주의를 외친 혁명가였다. 역적 허균, 하인수, 현흥민, 우경방, 김윤왕이 한양 서쪽 저작거리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조선왕조실록은 광해군 10년 1618년 8월 24일 날짜에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허균의 나이는 50세였다. 허균의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기자원은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매질을 하며 신문하지도 않았고 사형을 결정하는 최종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단지 진술 내용만 가지고 사형에 처해진 죄수는 없었으니 훗날 반드시 다른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 역시 기자원의 말을 빌려 조선왕조실록에 사관이 기록해 놓았다. 이렇듯 당시 허균의 역모 사건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고 현재까지도 그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튼 허균의 의식 속에는 당시의 사회질서 체계를 바꾸고자 했던 혁명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허균은 호밀론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라는 말로 시작된다. 꽤나 도발적이다. 이 글에서 허균은 백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일상에 매여 순수히 윗사람 시키는 것을 군말 없이 따르는 사람을 항민. 둘째, 윗사람들의 수탈에 고통받으며 윗사람을 원망하는 원민. 그리고 평소에는 본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시대적 변고가 일어나면 자신의 바램을 이루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호민이다. 이렇게 세 부류로 백성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호밀론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호민이 나라의 빈틈을 엿보며 이를 실행할 만한가를 살펴 밭두둑 위에서 팔을 치켜들어 한번 소리치면 원민이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어 서로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소리치고 항민이란 자들도 살 길을 찾아 호미, 고물에 창, 자루 등을 들고 그들을 따라가 무도한 자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함이지 오직 한 사람이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고서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견훤과 궁예 같은 사람이 나와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실응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는 임금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 더 이상 임금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혁명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허균은 그 혁명의 지도자인 호민의 출현을 갈망했을는지 모른다. 어쩌면 허균 자신이 호민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했을런지 모른다. 허균의 가정 환경을 들여다보자. 허균의 아버지 허엽은 1517년에 태어나 1580년에 사망하였다. 향년 63세였다. 살아생전에 대사성, 부제학 등 고위 관료직을 지냈다. 배다른 큰형인 허성은 이조 판서를 지냈으며 동복형인 허봉도 1551년에 태어나 1588년에 사망하였다. 21살 때 친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하였고 둘째 형 허봉 역시 아버지 허엽을 따라 사색 당파 중에서 동인이 되어 동인의 영수인 김유원 등과 서인을 공격하는 선봉장이 되기도 하였으며 1584년 33살 때 병조 판서로 있던 율곡 이이를 탄핵하다가 역풍을 맞고 함경도로 유배당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서해 유성룡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나 풀려난 뒤 정치의 뜻을 버리고 조정에 나가지 않는다. 1585년에도 영의정 노수신의 건의로 다시 조정에 재기용되나 거절하고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38살의 나이로 요절한 인물이다. 당시 허균의 나이는 20살이었다. 허균보다 18살이 많으며 허균의 인생 역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허봉은 허균의 형이기 이전에 아버지와 스승 같은 존재였다. 허봉 또한 재주가 뛰어났기에 당시 사회 질서에 순응했다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터인데 소신과 강직함으로 인해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정치적으로 불운하였다. 또한 허균의 바로 윗누이인 난설원 허초이는 1563년에 태어나 1589년에 사망하였다. 향년 27세였다. 그녀는 왜 조선에서 태어났는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왜 김성립과 결혼했는가 등 세 가지 복합적 불행 속에서 자신의 재주를 펼치지 못한 채 27살의 생애를 마쳐야만 했다. 허균이 20살의 나이에 형과 누이를 연이어 하늘나라로 보내고 허균은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조선 사회에 대해 절망했을 것이다. 허균과 뜻을 같이 한 친구들 중에는 서울 출신들이 많았다. 둘째 형의 친구인 이달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달 또한 서울 출신이었다고 한다. 허균은 자신이 관직을 제수받아 영따라였을 때도
항상 불우했던 서울 친구들을 후원하며 가까이 지냈다. 허균은 이들과 편견 없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시대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허균이 주장한 유죄론을 살펴보자. 예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천하는 넓은데 서울 출신이라고 하여 그 훌륭함을 버렸단 말은 듣지 못했고 어머니가 개가하였다 하여 그 재주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거나 개가한 사람의 자손은 모두 벼슬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늘이 사람을 내렸는데 세상이 사람을 버린다면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서 하늘에 빌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었던 자는 있지 않다고 적혀있다. 한편 허균이 지은 소설 장생전의 줄거리를 한번 보자. 주인공은 정통 양반 출신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신분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당시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허균의 시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비렁뱅이 천민의 이야기를 다룬 장생전, 중인으로 도술에 능한 인물을 다룬 장산인전 등 그가 무슨 전이라는 양식으로 형상화한 주인공들은 모두 신분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었다. 허균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인간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는 사회였던 것이다. 허균이 그렸던 혁명은 단순히 왕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상사회를 향한 혁명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상은 1680년대 영국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존 로크가 주장했던 민본주의적 자연법 사상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한다. 당시 존 로크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통치자와는 국민들이 먼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만일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면 혁명을 통해서라도 통치자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허균의 사상은 서양 세계의 사상보다도 무려 60년이나 앞선 민본주의에 대한 사상인 것이다. 그러나 공고한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 상태에서 허균이 그리던 이상사회는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사회였던지라 허균은 자신의 꿈을 소설 속에서만 구현했던 것이다. 작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허균의 삶과 주장을 살펴볼 때 홍길동전을 허균의 작품이라 하는데 무리가 없는 듯하다. 서얼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주인공인 홍길동은 세력을 형성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결국 병조 판서에 올랐다가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나 따로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소설 속 줄거리는 허균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허균의 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아무튼 허균은 26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누이인 허난설원과 함께 그들의 뛰어난 시와 서편들이 중국의 문단에까지 알려지고 중국 학자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니 이 얼마나 위대한 오누이들인가. 그렇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행실이 경박하고 규범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한다고 하여 번번이 파직을 당했다. 삼척부사에 부임하였을 때는 불과 13일 만에 파직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직 생활에서의 부침은 광해군 집권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광해군의 개혁 드라이브 정책에 부응하여 임금인 광해군의 마음에 들어 동부승지, 형조판서, 좌참찬 등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다가 10년 뒤 1618년에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권불 10년이다 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 같다. 허균은 자신의 호를 교산이라 했는데 출생지인 강릉의 뒷산 이름을 따 지었다고 한다. 교라는 뜻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묵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인 홍길동은 아버지 홍판서가 청룡의 꿈을 꾸고 나왔다고 묘사를 했는데 결국 용이 되지 못하고 이무기로 남았다. 허균 자신이 용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비유를 이무기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상과의 타협을 할 수 있었지만 끝내 거부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일관성 있게 밀고 추진하다 일생을 마감한 허균의 삶을 되돌아본다. 한편 허균은 자기에 대한 조정에서 파직 소식을 듣고 시를 한 수 읊는다. 예의 가르침이 어찌 나를 구속하리오. 인생의 부침을 그저 마음에 맡길 뿐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도를 따르게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이루겠노라. 이와 같이 허균은 세상의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며 세상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오로지 독야청청 소나무처럼 한평생을 살다간 풍운하였으며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